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금리도 결국 동결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국의 급습 체포 순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한인 사회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LA에서 대낮에 길을 걷던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한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켄터키주에서 한 시민이 경찰과 함께 위급한 상황을 막은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독해와 수학 능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 중앙은행 금리가 결국 동결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아직까진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이틀간 연뒤 기존 4.25에서 4.5%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In support of our goal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이에 따라 작년 9월과 11월, 12월 이렇게 세 차례 이뤄진 금리 인하 움직임은 일단 멈추게 됐고 현재 3%인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도 상단 기준 1.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건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정체된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새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와 감세 그리고 이민자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앞서 공개된 작년 12월 FOMC 의사록에서도 연준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더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2번 인하할 확률을 32%, 한 번 인하할 확률은 28%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건 향후 연준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줄 잠재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폭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 여부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힘겨루기는 연준의 독립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세차장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긴급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쯤 이민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컴플릿 오토워시 필리 세차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 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세차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단속이 시작되자 직원들이 급히 달아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을 더 확대해 하루 최대 1,500명의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각 지역 사무소는 하루 75명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목표로 설정됐습니다. The goal is to arrest at least that many, but hopefully many more.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 7명을 연행해 한 가족을 산산조각 냈다며 이런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어제 기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미 전역에서는 최소 4,829명이 체포됐으며 지난 6일 동안 하루 평균 753명이 구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으로 추방 공포가 커지면서 한인사회 일각에서도 외출을 자제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방당국의 이민 단속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 사이에서는 불시 단속과 불법 체류 직원들이 사라졌다는 내용의 소문까지 돌며 긴장이 높아지면서 일부 한인들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인 교계에서도 이 같은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교회에서도 한 10%에서 한 20% 이 정도로가 그 신분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예배 출석이 그렇게 이제 줄어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 노동자들이 많은 LA 다운타운 의류업계도 이번 단속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민 단속이 주로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에서 대낮에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무작위 범행을 벌인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산타모니카 블러버드와 에즈몬드 스트릿 부근에서 한 남성이 길을 걷던 여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여성의 뒤에서 다가온 남성은 흉기로 2차례 여성의 목 부분을 찌른 뒤 인근 메트로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현재 30살로 추정됐으며 경찰은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급박한 현장에서 몸을 던져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시민이 경찰과 함께 온몸을 던져 위급한 상황을 막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 시민에게는 다리 위에 천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리 위에 한 남성이 불안한 모습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이를 따라가던 여성은 계속 남성에게 말을 건넵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을 본 남성. 주저없이 난간을 향해 몸을 던지고 이어 여성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온 힘을 다해 남성을 끌어안습니다. Someone help me now! 경찰이 두 팔로 남성을 붙잡고 있었던 터라 무전기로 긴급 지원 요청조차 할 수 없었던 긴박한 순간. 그때 여성이 무전기의 긴급 버튼을 눌러 지원 요청을 돕습니다. Reach on my radio right here. Press the button. Press the button right there. This right here. Press the orange button. 곧이어 다른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며 위급했던 상황은 가까스로 마무리됐습니다. 목숨을 건진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at I did tell him was he's supposed to be here, without a doubt. That meant everything to me in that moment.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에겐 다리 위의 천사라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She could have jogged past him and kept going. She didn't just jog past him. She said, "What's on your heart?" She stopped and said to him, "What's on your heart?" And he told her. 타인에게 점점 무관심해지는 세상이지만 남을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시민 영웅의 행동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 학생들의 독해와 수학 능력이 점점 더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교육 진도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 모든 주에서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해와 수학 능력을 테스트한 결과 독해 능력이 두 학년 모두 2점 하락했습니다. 특히 8학년 학생들의 3분의 1이 독해에서 기본 이하의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평가 시작 이래 가장 많은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수학의 경우 4학년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2점 상승했지만 8학년 학생들의 평균 수학 점수는 지난 2022년과 동일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위 10%의 8학년 학생들의 점수는 3점 상승한 반면 하위 10% 학생들은 6점 하락했다며 낮은 성적의 학생들이 더욱더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학생들의 성적 하락세는 팬데믹 때부터 시작돼 학교 폐쇄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증가하는 결석률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오늘 LA의 고등학교 두 곳에서 폭발물 위협 신고로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사우스 LA의 스텔라 하이 차터 아카데미에서 폭탄 위협 신고가 접수돼 학교를 일시 봉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학교를 수색했으며 인근에 위치한 미들 칼리지 하이스쿨의 학생들도 안전을 위해 운동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LA의 하이랜드 파크 지역의 벤자민 프랭클린 고등학교에서도 오늘 같은 시간 흉기 난동 사건이 보고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베네수엘라 갱단원이 다수 검거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공공과 국가 안전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타겟으로 수사한 결과 트렌데 아라과 갱단의 비밀 기지로 드러난 브롱스의 아파트를 급습해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소총을 포함한 34정의 불법 총기와 코카인 등의 약물 그리고 불법 거래 문서 등을 압수했고 이들을 불법 총기 판매와 소지 혐의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s they seek to establish themselves in New York City, we are individually dismantling them. We believe that this is the first case in New York that charges this behavior of criminal, organized, and purposeful involving conspiracy to distribute illegal firearms motivated by gang membership. 이번 단속은 최근 콜로라도에서 갱단 리더가 체포된 후 이뤄졌으며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도 관련 갱단원 4명이 검거되고 2명은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트렌데 아라과를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갱단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뉴욕 시내 불법 총기와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와 걸프 해안 일부 지역에 강력한 폭풍이 예보되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텍사스와 걸프 해안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폭풍이 강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3인치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2천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텍사스뿐만 아니라 오클라호마와 아칸소 일부 지역에도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음력 설을 맞아 LA 동물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LA 동물원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2일까지 루나 뉴이어 행사가 진행되며 이날 퍼레이드와 각종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방문객들은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전통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스토리타임과 새해 소원 적기, 동물들을 직접 만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동물 먹이 투어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정인 무용단은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10시 30분과 11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부채춤을 포함한 한국 전통 무용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중 복색을 보여주고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여줄 수 있는 한복을 부채춤은 한국 무용의 대표적인 무용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국의 무용과 음악과 의상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선보이고 싶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LA 동물원의 입장료는 성인 $22, 어린이 $17입니다. LA 한인 사회 곳곳에서도 다양한 설날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셔 양로보건센터는 오늘 어르신 350여 명을 초청해 떡국을 대접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이는 구정맞이 설날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청소년 봉사단이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해온 무궁화 벽화도 공개됐습니다.
또 코리아타운 플라자는 LA 한인회와 함께 55세 이상 한인들에게 떡국과 무료 푸드코트 쿠폰을 제공하는 설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마련한 2025 설날 큰 잔치에는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민속 공연을 비롯해 설 잔치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혼다가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혼다 일부 차량의 연료분사 전자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엔진 고장이나 동력 손실이 발생해 사고와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29만 4,6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2년형부터 2025년형 아큐라 MDX 타입 S와 2023년부터 2025년형 혼다 파일럿, 2021년형부터 2025년형 아큐라 TLX 타입 S 차량입니다. 혼다 측은 차량 소유주들에게 혼다 또는 아큐라 딜러십을 방문해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문제와 관련된 부상이나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요청 건수는 674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는 승객들이 짐을 넣어두는 선반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비행기 날개와 엔진에서는 발화 흔적을 찾지 못했기에 선반에 넣어둔 짐이나 전선에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한국 정부는 오늘 오전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사고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비행기의 뒤편, 승객들의 짐을 넣는 선반에서 처음 연기를 봤다고 말합니다. 승객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승객들은 이제 여기 열려고 하니까 열지 마세요 하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연기가 확 퍼졌거든요. 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비행기 날개와 엔진에서는 발화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선반 내부에서 불꽃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선반 안에서 전기적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물체는 승객이 올려둔 짐 혹은 내부의 전선 설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해공항 활주로에서 이동하던 또 다른 에어부산 항공편에서 승객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또 지난해 7월 태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오던 이스타항공 비행편에서 한 승객이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다가 연기가 났고 승무원이 즉시 물을 부어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경우 화재 위험이 있어 비교적 온도가 일정하고 물리적 충돌이 적은 기내에서만 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물건이 눌러져서 거기에 충격이 가해져서 내부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이 되면서 또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기가 연결됐는데 기기에 연결하는 선이 합선을 일으켜서 전문가들은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가지고 탈 때 노트북 등 기기와 분리해두고 짐칸에 넣는 대신 직접 휴대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정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국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만 반복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데 이 전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사태 이후에야 법을 찾아봤다면서 계엄법을 본 후에도 계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도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법률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본인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다며 지금 보니 사법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전혀 몰랐고 계엄 선포문도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설 연휴 사흘간 폭설이 쏟아진 지역의 성묘객들이 산소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귀경길에 나서는 발걸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광주 시립묘지가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눈길을 뚫고 달려온 성묘객들은 쌓인 눈에 가려진 묘지를 찾느라 애를 먹습니다. 찾았어. 와, 추워. 40분 만에 아버지의 묘소를 찾은 아들은 맨손으로 눈을 치운 뒤 정성스레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합니다. 처음이죠, 이런 거는. 바로 찾았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 안 보여서. 뿌듯하죠, 일단. 엄청 뿌듯하죠. 5시간 넘게 걸려서 왔는데. 또 다른 성묘객도 매섭게 휘날리는 눈발 속에서 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삼형제와 가족들은 술을 따르며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이제 아버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눈은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산소를 찾아 뵙는 게 저희 마음을 또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고향의 가족을 찾아뵙고 성묘를 마친 사람들은 오후 일찍부터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대설특보는 오후 들어 해제됐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그동안 내린 눈이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사고 안 나고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예. 지자체에서도 제설 작업 등 도로 관리에 나섰습니다. 특히 상습 결빙 구간에 대해서는 블랙아이스 기동반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흘째 폭설이 쏟아진 광주 전남 지역에선 낙산과 교통사고 피해 신고가 30건 가까이 접수되는 등 크고 작은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월 2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